자, 안녕하세요. 수학나무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1학년 2학기의 마지막 단원의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단원이라는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단원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에 따라서는 6학년 때 원기둥에서 배웠던 내용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기둥의 건널비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기둥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각기둥, 삼각기둥, 원기둥 그런 말을 썼었는데 걔네들은 다 기둥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자, 기둥이 뭔지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1번 기둥의 정의. 자, 두 밑면이 이제 두 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두 밑면,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이렇게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어떤 거? 예, 그냥 도형이 아니라 입체 도형. 입체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피를 가지고 있는 도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입체 도형을 기둥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기둥이란 두 밑면이 두 개가 있으면서 걔네들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입체 도형을 기둥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기둥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둥의 건널비. 자, 모든 기둥은 밑면이 몇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항상 두 개 있어요. 밑면 두 개가 서로 평행하고 합동해야 되니까 두 개 있습니다. 2번, 모든 기둥의 전개도에서 옆면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는지 밑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요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각기둥이죠. 밑면이 사각형이니까요. 사각기둥이면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직육면체라고 불렀던 입체도형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을 전개도를 펼쳐보니까 이 옆면에 해당되는, 옆면은 이제 이렇게 앞면, 오른쪽 면, 이 뒤쪽 면, 왼쪽 면을 얘기하는 건데, 이 펼쳐보니까 저기 옆면에 해당되는 면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 옆면을 쭉 펼쳐놓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예, 직사각형이 되네요, 보니까. 그쵸? 오른쪽에 원기둥을 봐도 오른쪽은 연기둥이 이렇게 겨냥도에서는 휘어져 있는 부분이었는데 얘를 잘라서 펼치게 되면 옆면이 이렇게 오게 돼서 원기둥도 그렇고 저기 옆에 있는 사각기둥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펼쳐놓고 전개돼서 펼쳐놓고 봤더니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다. 이렇게요. 자, 이때 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방금 우리가 지금 녹색으로 칠했던 이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 가로, 여기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이 가로의 길이는 무엇과 같냐면은 밑면의 둘레와 같습니다. 밑면의 둘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 사각기둥의 전개도를 보게 되면 이 녀석의 밑면은 여기거든요, 여러분들. 밑면은 이 비금친 부분인데 이 녀석의 둘레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밑면의 둘레는 지금 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랑 길이가 같고 여기랑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랑 이제 우리가 다시 접었을 때 포개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랫면은 녹색이랑 좀 겹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빨간색 밑면에 둘레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 길이를 다 더한 게 되겠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기둥을 전개도로 펼쳐놓게 되면 그 전개동의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 되면서 그 가로가 밑면의 둘레와 같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옆에 원기둥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종이를요 다시 원기둥으로 접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밑면의 둘레랑 꼭 맞아야지 접었을 때 원기둥으로 남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이 예쁘게 딱 맞아 떨어지겠죠. 자, 다시 옆에 이제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느냐? 그럼 세로의 길이는 지금 현재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칠하고 있는 여기가 되겠죠. 이 옆면에 세로의 길이, 여기는 딱 봤더니 원기둥에서는 여기가 되고 사각기둥에서는 여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로의 길이는 저 기둥의 높이에 해당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6학년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요. 자, 기둥의 건널비. 모든 기둥의 밑면은 몇 개다? 두 개다. 그치? 그리고 그 기둥의 전개도에서 그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고 세로는 기둥의 높이와 같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는 수를 써 넣으세요. 원기둥이죠. 원기둥을 이렇게 전개도로 펼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이 밑면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 기역은 밑면의 반지름을 나타내죠. 우리 옆에 전개도를 봤더니 4에 해당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니은은 그죠? 여기에 해당되겠죠. 펼쳤을 때 10에 해당되고요. 자, 여기 이 디귿이 펼쳤을 때 옆면의 가로가 되는 거죠. 이 옆면의 가로, 옆면의 가로의 길이, 옆면의 가로가 밑면의 둘레와 똑같다고 그랬죠. 이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인데 밑면이 지금 어떤 원이에요? 반지름 4짜리 원이죠. 그러면은 그 원의 둘레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원과 부채꼴 단원에서 원의 둘레는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파이 하고 저렇게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근데 이제 기둥의 건널비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모든 기둥의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걔네들을 전개도로 펼쳤을 때 사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전개도의 면적이 이제 쟤를 접었을 때 건널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원기둥의 건널비도 그 녀석의 원기둥의 전개도의 넓이가 저 원기둥의 건널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각기둥과 원기둥 둘 다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밑면이 몇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 옆면의 넓이를 더하면서 우리가 그 기둥의 건널비를 구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한번 써볼까요? 그거를 자 채워볼게요. 자, 기둥의 건널비, 자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둥이기만 하면 종류에 상관없이 건너비를 구한다는데 사용되는 공식이에요. 너무 좋죠? 원기둥, 삼각기둥, 사각기둥, 심지어는 이렇게 생긴 기둥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화장실에서 많이 쓰는 두루마리 휴지 모양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뽕 뚫린 것도 얘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둥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밑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서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입체 도형이잖아요. 그죠? 기둥의 저기를 만족시키니까 얘도 기둥이고 이 녀석의 건널비를 구하는데도 위에 있는 공식이 그냥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둥의 건널비는 우리가 위에 전개도에서 확인을 해봤듯이 밑넓이가 몇 개 있고 밑넓이가 몇 개? 두 개.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2. 그 다음에 거기다 뭐를 더하면 된다? 그렇지. 옆면의 넓이를 더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얘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다시 뭐가 같냐면 여기 이제 그대로 오는 거지. 자, 밑넓이 곱하기 2. 그리고 이 옆면의 넓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쓰는 건데요. 우리가 기둥의 전개도에서 옆면의 모양은 항상 뭐고? 아하, 직사각형이고. 다시 한번 봐볼까? 옆면의 모양은 항상 뭐고? 너무 더럽다. 그죠? 좀 지우고 확인해볼게. 여기서 옆면은 뭐가 되는데? 여기가 되는데 옆면의 모양은 뭐고? 직사각형이고. 그럼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는데 그 가로의 길이가 항상 뭐랑 똑같더라? 그렇지, 밑면의 둘레와 똑같더라. 그리고 세로는 그 기둥의 높이가 되더라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옆면의 넓이 부분이 다시 써지게 되는데 자, 밑면의 둘레, 왜냐면 이게 가로니까 곱하기 뭐가 된다? 세로가 높이가 되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데 사용하는 공식은 실제로는 요겁니다. 요게 굉장히 기둥의 건널비를 직관적으로 구해주는 공식이 되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 되겠고요. 사실 1학년 2학기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이 공식의 활용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단원의 내용을 학습을 할 때는 모르면 안 되는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기둥의 건널비를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요. 아이고. 자, 우리가 이 기둥의 건널비는 중요 내용은 모든 기둥은 밑면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리고 모든 기둥은 전개도에서 펼치게 되면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 된다. 그리고 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같고 세로의 길이는 기둥의 높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밑면이 2개 있으니까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를 해야 되는데 그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고 그 옆면의 가로가 밑둘레, 세로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밑둘레 곱하기 높이가 된다. 요거를 잊지 말자. 자,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기초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둥의 전개도를 활용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두 밑면이 서로 뭐하고 뭐 하는 거를 기둥이라고 한다? 네, 평행하고 합동인. 네,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입체 도형을 기둥이라고 한다.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아래 각 기둥의 전개도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AB는 지금 현재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펼쳤을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이 겨냥도를요, 칼을 어떻게 잘랐냐면 이제 이렇게 자른 거죠. 칼질을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칼로 자른 거예요. 칼로 잘라서요. 저기다 칼집을 이렇게 딱 내가지고 딱 펼치고 펼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A는 이 4cm가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A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B는 가만히 보시게 되면 펼쳤을 때 전개도의 옆면의 모양의 가로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기둥을 펼치면 옆면은 직사각형이 되고 그 직사각형의 가로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네, 밑면의 둘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밑면의 둘레. 우리가 지금 이 기둥은 무슨 도형이죠? 네, 삼각 기둥이고요. 밑면이 지금 보게 되면 3cm, 4cm, 5cm로 둘러싸인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저 녀석의 둘레는 다 그냥 더하면 되겠죠. 저 삼각형의 둘레 12가 우리가 이 B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밑넓이를 구해볼까요? 자, 밑넓이는 그냥 이 밑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삼각형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6이 되는 거고요. 자, 옆넓이는 지금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네, 이렇게 겨냥도 전개도로 펼쳤을 때 옆에 옆면의 넓이를 모아놓은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위에서 저기에 있는 이 B의 길이가 12라는 걸 이미 찾아냈기 때문에 네,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96 하면 되고요. 자, 그럼 겉넓이를 구하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기둥은 밑넓이가 몇 개? 2개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겉넓이를 더해서 옆면의 넓이를 더해서 겉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넓이가 구한 게 6이었죠. 그래서 6인 게 2개가 있고 거기에다가 옆면의 넓이 96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이 108하고 나오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반드시 성실하게 본인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답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ABC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A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 A는 지금 보니까 이 밑면에 지름에 해당이 되는 값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시 겨냥도에서 봤을 때 밑면은 여기에 있고 반지름이 3이니까 그때 지름은 반지름의 2배를 해서 6을 쓰면 되겠고요. 자, B는 지금 전개도에서 옆면에 가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옆면의 가로는 항상 밑면의 둘레와 같다 그랬죠. 근데 밑면이 지금 현재 지름이 6짜리 원이기 때문에 지름 6짜리 원의 둘레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네, 지름 곱하기 원주율에서 6파이 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설마 아직까지 원의 둘레를 못 구하는 친구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저 원기둥의 높이에 해당되고 우리가 겨냥도에서 아주 쉽게 9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밑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밑넓이는 어떤 원이냐면 지름 6짜리 원, 그러니까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3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반지름이 3인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앞단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9파이가 되는 거고요. 자, 옆면의 넓이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전개도에서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데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잖아요. 가로의 길이가 6파이, 세로의 길이가 C가 되는데 C가 9인 걸 알아냈기 때문에 옆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69, 54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겉넓이를 구해보죠. 자, 마지막 단계 맞죠? 자, 겉넓이는 우리가 전개도에서도 봤고 앞에서 공식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밑넓이 곱하기 2, 왜냐면 밑면 지금 한 개, 2개 있으니까 더하기 옆면의 넓이를 하면 되는 거죠. 밑넓이가 위에서 9파이인 걸 구해놨으니까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도 위에서 54파이로 구해놨죠. 그래서 얘는 18파이 더하기 54파이가 되니까 답은 7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개도가 주어지지 않은 기둥의 겉넓이를 구하는 유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둥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둥의 겉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죠. 근데 우리가 이 공식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분해해서 사용하는 공식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이 겉넓이는 똑같이 밑넓이
가로가 두 개가 있고 이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 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쓰는 거죠. 옆면의 넓이는 가로가 밑면의 둘레 그리고 세로가 높이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은 항상 요걸 기억해서 쓴다 그랬죠.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이 단원에서 학습하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어요. 기둥이니까 자, 밑넓이 곱하기 2. 밑면은 지금 보게 되면 가로가 3, 세로가 4인 직사각형이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밑넓이가 나오는데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자, 밑둘레 곱하기 높이인데 이 밑면의 둘레가 지금 가로가 4, 세로가 3인 직사각형이란 말이에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전체의 몇 배였어요? 2배였죠? 네, 그럼 이게 이제 밑둘레가 되겠고요. 요거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 3, 12 곱하기 2는 24가 되고요. 더하기 2하고 5를 먼저 곱하면 10이 되겠죠? 10 곱하기 괄호 안에 거 더하기 먼저 하면 7이 되고요. 그럼 얘가 70, 얘가 24니까 답은 94가 되겠습니다. 자, 원기둥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똑같이 자, 건널비죠? 건널비니까 우리가 넓이를 나타내는 S라고 한번 써보고 이번에 시작해볼게요. 자, 밑넓이 곱하기인데 밑면이 지금 지름 10짜리 원이에요. 그럼 반지름은 5고요. 우리가 반지름 5의 원의 넓이는 반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파이잖아요. 이게 밑넓이 하나죠. 자,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자, 밑면에 둘레가 와야 되는데 밑면의 둘레는 지금 지름 10짜리 원이고요. 원의 둘레는 네,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이게 이제 밑면의 둘레가 되고요. 밑면의 둘레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높이가 되겠죠. 네. 자, 계산해 보게 되면 5의 제곱은 25고 거기다 2를 더 곱하면은 50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끼리 먼저 계산해서 써주는 거고요. 50파이 더하기 10파이 곱하기 10이 100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150파이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네 문제나 되죠? 선생님이랑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물론 얘도 이제 각기둥이기는 하지만요, 보게 되면 각기둥이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네, 정육면체죠. 그리고 정육면체는 똑같은 면이 6개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면의 넓이가 5 곱하기 5, 5의 제곱이 되고 이런 게 6개 있다 라고 풀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우리 옆에서 사용했던 이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밑둘레 곱하기 높이를 사용해서 답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풀었던 친구가 있다면 잘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자, 옆에 삼각기둥 구해볼게요. 자, 좀 빠르게 합니다. 자, 건널비는 자, 밑넓이. 자, 밑넓이는 가만히 보게 되니까 이러한 삼각형인데 여기가 당연히 4cm겠죠. 여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밑면에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1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더하기 밑둘레. 자, 밑둘레는 이제 여기는 변들 다 더한 게 밑면의 둘레가 되겠죠. 자, 3 더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밑둘레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6. 요걸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약분하고 4, 3, 12가 남고요.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12죠. 거기다가 6을 곱하게 되면 72가 되면서 이 삼각 기둥의 건널비는 84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원기둥의 건널비도 마저 이어서 구해볼게요. 자, 빠르게 풉니다. 자, 이 S는 하고, 자, 밑넓이 곱하기 2, 밑면이 반지름 6짜리 원이니까, 반지름 제곱 파이 곱하기 2가 밑넓이 곱하기 2죠? 더하기 밑둘레, 밑둘레는 지금 지름 12짜리 원이 되겠고, 그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높이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66에 36 곱하기 2니까 72파이가 되고요. 더하기 120파이가 돼서 이 문제의 답은 192파이라고 쓰셨으면 맞게 푸신 거고요. 자, 오른쪽 원기둥 마저 구합니다. 자, 건널비는 S. 자, 밑넓이 곱하기 2, 반지름 5짜리 원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제곱 파이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2니까 곱하기 써주면 되고요. 더하기 밑둘레 곱하기 높이인데 밑면에 지금 지름 10짜리 원이고 그 원의 둘레니까 지름 곱하기 원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파이 이게 밑둘레고요. 곱하기 높이 8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고 파이 붙여주면 되죠. 5의 제곱은 25고 거기다 2를 곱하면 50파이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8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8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30파이라고 쓰시면 맞게 푸신 겁니다.